택시의 모든 정보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요즘 법인 택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분화돼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고요. 서울은 이 진즉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었지만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약간 다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회사들이 변질된 산학금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월급제 가까이 운영했던 카카오 이 직영 회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서 결국은 폐업을 했고요. 이것이 진짜로 맞는 것인지 법인 택시 기사나 법인 택시 회사에게 맞는 제도인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법인 택시와 관련된 택시 단체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 택시 회사들의 모임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은 택시 회사들의 어떤 단체죠. 그리고 법인 택시 기사들의 단체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택시 민노총이죠. 민노총에는 총 2개의 또 노조가 있습니다. 민노총에서도 또 이 노조가 양분이 됩니다. 양분이 돼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공공운수 노조가 있습니다. 이 공공운수 노조는 민주노총, 민노의 산하 밑에 있고 또 이 공공운수에는 뭐 버스라든가 또 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또 택시 파트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민노에서는 공공운수와 또 민주택시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2개가 양분화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찬성하는 입장, 이 법인 택시 완전 월급제를 찬성하는 입장 쪽은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입니다. 공공운수만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그러니까 법인 택시 회사들의 모임이죠. 이 법인 택시 회사들과 그 다음에 한노, 민주택시 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 택시 노동조합이 한노총에 있는 거고, 민주택시 노동조합은 이제 민노에 있는 건데, 이 나머지 3개 단체는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민노총은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근데 어떻게 뭐 완전 반대, 뭐 산학금제로 돌아가자, 이렇게 좀 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이제 보시면요, 운수사업법에 보시면은 택시 운수 종사자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입니다. 일반 운송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일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40시간 이상이 아니라 이것을 회사와 노조의 이 관계가 회사의 노조 좀 정해서 좀 그 이하로도 정할 수 있게. 하다못해 이제 예전에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잠깐 아르바이트로 대학생들 잠깐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하고 나가고 하긴 예전에는 도급 택시가 있었어서 그런 게 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거 노사 관계로 협약을 맺어서 주 40시간 이하로도 정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 3개 단체는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회사와 노사 간의 협의로 좀 이뤄가자.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는 무조건 40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 좀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공운수 쪽의 말대로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8월 20일부터 해야 되는데 또 국회의원 한 분이 이것을
좀 국회에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또 공공운수는 지금 의원이 들어가서 그 법 발의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농성 중이기도 하고요. 세계 단체가 택시 노사 공동 성명서를 냈는데요.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택시 노사가 요구한다. 시행 불가능한 법인 택시 월급제 즉각 개정하라. 이렇게 지금 공동 성명서를 냈는데요.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요. 운송 원가 대비 운송 수익금 미달, 시행 불가능한 월급제 즉각 개선하라. 그리고 법인 택시 골든타임 법인 택시 월급제 시행일 이전 즉각 개선하라. 시행일 이전에 지금 8월 20일이죠. 시행일이 8월 20일 이전에 시행을 즉각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는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하고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이 세 군데 단체에서 이렇게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법인 택시 월급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둘로 갈려 다른 6만 8천 명의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제도 시행을 반대하지만 2,000명 규모의 민주노총 산하 택시 노조는 찬성하며 노노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신문기자가 나눴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월급제를 제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제 나온 입법 예고인데요. 일반 택시 운송 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표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 내용으로 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라는 것임.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요, 관련주부합 제21조 1항이거든요.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의 전액을 당일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고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되고, 사업자가 전액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 시 감차 등의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 시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다음에 기사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1차는 운송사업자는 500만원, 운수종사자는 50만원, 2차는 운송사업자 1,000만원, 운수종사자 50만원, 3차는 운송사업자 1,000만원, 운수종사자는 5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그 다음에 4차에 위반을 하게 되면 운송사업자는 1,000만원 플러스 감차, 50대 미만 3대, 50대 이상은 5대의 감차를 당합니다. 운수종사자는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자격정지 20일입니다. 이렇게 공공운수는요 30년 만에 실현된 택시 월급제를 실시도 안하고 폐기하냐며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에서 국회 압도하고 지금 국회 안까지 들어간 상태인데요. 택시 완전 월급제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 딱 근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고 남은 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처럼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일했던 분들은 좀 급여가 높으신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 또 고성과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같은 뭐 500만 원을 찍었을 때 물론 이제 성과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금도 보통 6대 4라든가 아무리 잘 쳐준다 하더라도 7대 3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6대 4일 정도일 텐데요. 초과 수익금에 관련돼서. 근데 일단 이 기준금 자체를, 이 기준금을 마련하는 것도 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금을 또 정할 것이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미달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저성과 근로자들이죠. 불성실 근로자랍니다. 그럼 불성실 근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당연히 회사에서는 회사에 일도 안 하고 회사에 손해만 끼치게 되니까는 퇴사를 권유하겠죠. 이런 분들은 법인 택시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법인 택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이 고령자인 분들이 이 택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결국은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지금 회사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고령 운전자들을 계속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완전 월급제가 된다 하면은 불성실 근로자들에게 가까스로 산학금 맞추고 급여만 지금 받아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전에 신문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회사가 최저 수준으로 이익을 보는, 손해보지 않을 만한 그런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상당히 사실 뉴스에 나온 그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아요. 왜냐하면 차량 구입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비, 유류비, 그 다음에 차량 고장 났을 때 이런 정비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사무실에 관련된 사무실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가 또 따로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금액들도 사실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 본인도 가져가야 되죠. 최저 임금이다 보니까 못해도 200에서 210만 원 정도, 야간 근무까지 합치면은 2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회사에서 손해 안 볼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야 된다. 그럼 보통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야지 기사에게 한 223만 원, 20에서 30만 원 정도 최저 임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라든가 회사 운영, 이런 금액을 지출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 500에서 550 정도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시행되고 진짜로 법적화되면은 그동안 좀 갑질했던 그런 회사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성실 근로자들은 또 회사를 그만두겠죠. 갈 곳도 없어서. 회사는 점점점, 법인택시 회사는 더더욱이 이 기사들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산학금제로 돌아가자라는 것도 사실은 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산학금제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서, 산학금을 채우고 그 나머지 추가금을 벌기 위해서 법인 택시 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법인 택시 14년 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물론 개인 택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택시라면은 대부분들이 안전 운행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좀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 개인 택시를 타지 않고 법인 택시를 탔었거든요. 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무용지물됐죠.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어차피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입니다. 가속을 한다거나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이러한 비율들이 개인 택시라고 해서 뭐 더 조심하고 그것이 아니고, 법인 택시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기사의 운전 습관에 의해서 난폭 운전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그동안 운전하면서 보면은 그래도 난폭 운전이라든가 이러한 비율들이
사실 개인 택시보다는 법인 택시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느낍니다. 항상 매일같이 느끼는 겁니다. 물론 개인 택시도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그 비율이 제가 느끼기에는 몸소 느끼기에는 이 법인 택시가 좀 더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산악금제, 이 산악금, 기준금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금액을 초과해서 나머지 초과 수익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완전 월급제라고 한다면은 분명 법인 택시는 그러한 경우는 좀 사그라들겠죠. 왜냐면은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똑같이 받아가는데 더 할 필요가 없지. 막 이러면서 아마 나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고성과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그것이 문제죠. 그런 분들은 사실 가야 할 곳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해야 되는데 개인 택시 하기에는 여건이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택시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협동 택시로 가야 하는데 이 협동 택시도 사실상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 협동 택시로 인해서 좀 성공한 협동 택시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항상 모든 이 협동 택시가 투명하게 영업을 한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조속히 이 협동 택시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법인 택시 기사들 중에서 종사자들 중에서 고성가자들은 그런 협동 택시나 아니면 개인 택시 대리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분들이 법인 택시에 남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편하겠지만은 그러면 또 회사가 문제죠. 회사는 또 망하거든요. 또 회사가 또 안 좋아지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저희 고양시도 지금 이미 완전 월급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모든 기사들이 거의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이것에 반대한다는 지금 모든 100% 저희 회사에 속한 모든 100% 기사가 여기에 다 서명을 했습니다. 반대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 40시간 이하로 책정하는 거, 회사와 노조가 어떻게 좀 협약을 맺은 그 시간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좀 옳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월급제 주 40시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자율권을 줬으면 좋습니다. 일단 전액관리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겠죠. 전액관리제는 기본으로 가되 이 급여 문제만큼은 내가 40시간 이하 할 것인지 이상 할 것인지를 기사가 정해서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나는 40시간 완전 월급제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 파트만 딱 근무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회사와 계약을 하고 또 기존처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인 택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택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산악금제도 맞고 그다음에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도 맞습니다만 이 근로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진짜 이 많은 숙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쪽에서 불리하고 저렇게 하자니 또 이쪽에서 불리하고 또 이렇게 하자니 양쪽 다 불리하고 일단은 지금 이 완전 월급제는 대부분의 택시 회사와 노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공공운수만 지금 계속 밀고 나가는 편이고 사실 이 완전 월급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전에 공공운수에서 세종시 뭐 고공농성도 하고 많은 농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을 더 이제
앞세워서 더더욱이 이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택시 완전 월급제는 주 40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많이 힘들다. 어떠한 정부의 도움 없이 그냥 이렇게 자생하기는 힘듭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이 주 40시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무조건 너희들 주 40시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태료 매기겠다. 이것은 아마 많은 법인 택시 기사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법인 택시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실정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노사가 합의하에 그렇게 정하는 것이 더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